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1번홀부터 9번홀까지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0번홀부터 18번홀까지 또 과연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후반 첫 홀인 10번 홀에 와 있고요. 일자로 그냥 쭉 뻗어 있는 그런 홀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페어웨이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티샷에 대해서 어떤 그런 큰 부담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저 벙커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티샷을 할 것 같고요. 우측 벙커 때문에 약간 좌측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고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한 95m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자, 지금 핀의 위치를 봤을 땐 4시, 5시 방향이 가장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뒷바람이 지금 9.4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한 9m 정도를 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한 7m 정도만 뺄게요. 한 90m. 네, 방향은 약간 우측 편이 좋은 것 같긴 해서 제가 약간 우측으로 에이밍을 해놨고요. 자, 그럼 저는 90m 쳐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높은 탄도로 공략을 했고요. 네, 잘 쳤네요. 네, 사실 제가 약간 우측 편으로 좀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제가 또 웨지도 약간 드로우성이 좀 걸리는 바람에 약간 핀보다 좀 좌측으로 이렇게 공략이 됐습니다. 거리가 지금 1.8m가 남았는데요.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보세요. 경사가 사실 쉽지 않은 경사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측 편으로 해서 오르막 퍼팅을 해서 뭐 한 5m 퍼스를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또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까이 붙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경사가 없는 지역 그리고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골라서 가야 되는데 저도 지금 경사가 좀 심해요. 네. 저만의 이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1.8m의 내리막이 좀 있고 그리고 약간 슬라이스 경사가 있는데요. 홀컵을 맞춘다는 느낌은 저는 하거든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거고 저는 한 3m를 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막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잘 보세요. 저희는 이런 내리막일 때 그리고 경사가 좀 있을 때 좀 과감하게 이렇게 약간 뒷벽을 보고 친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야지만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고요. 괜히 또 이런 말씀 드렸다가 또 과감하게 해서 또 안 들어가면 또 훅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 안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홀컵을 일단 맞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10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팁박스에서 그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홀이었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홀 같아요. 그리고 페어웨이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오비도 좀 굉장히 좀 넓었고요. 그래서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만 조심하신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홀이었어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와 있고요. 페어웨이가 좀 넓어 보이긴 한데요. 사실 이 팁박스 앞부분에 보이는 이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 때문에 이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 미니맵을 보면은 넓어요.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우측에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측은 또 해저드이고 좌측은 오비인데요. 좌측으로 가면은 어떤 언덕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
약간 낭떠러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페어웨이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어웨이 우측으로 잘 갔는데요. 네, 러프 쪽까지 왔네요. 자, 일단 그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티샷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아이언샷, 뭐 핀에 공략하는 샷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티샷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샷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항상 본인만의 구질을 꼭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티샷은 꼭 안전하게, 네, 오비나 뭐 해저드나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는 81m이고요. 그리고 러프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런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핀의 위치를 보니까 이제 6시 방향이라든지 뭐 11시 방향까지, 그러니까 6시 방향에서 11시 방향까지는 거의 평지성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핀보다 우측은 경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저는 핀보다 좀 좌측으로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리감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저는 딱 80m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네, 조금 러프에서 친 샷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런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공이 있는 위치가 아까 우리 두 번째 샷 지점에서 봤을 때 딱 11시 방향이거든요. 아까 두 번째 샷 지점에서 봤을 때 핀보다 우측은 이렇게 경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 선정을 꼭 생각을 해서 내가 어디에 보내겠다, 어디에 공을 가져놔야지만 경사가 많이 없겠구나,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해서 딱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공을 안착시켜 놓으면 정말 짜릿해요. 이게 스크린 골프를 즐기다 보면서 이렇게 내가 공략 지점대로 딱 이렇게 공이 오게 되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버디도 많이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략 지점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남은 거리는 지금 3m이고요. 경사가 조금 이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 미니맵을 참고를 하면 거의 경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똑바로 3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똑바로 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향각을 보니까 약간 좌측으로 당겼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잘 또 좋은 버디가 나왔고요. 이렇게 제가 11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1번 홀 같은 경우는 사실 티박스에서 이렇게 화면을 딱 바라봤을 때는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미니맵을 보면은 오히려 우측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앞에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좀 가려서 좀 좁게 느껴졌는데 그냥 부담 없이 우측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안전하게 페어웨이 우측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이고요. 좌측은 오비인데 오비 지역이 좀 언덕이 아니라 약간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래서 페어웨이 우측으로 꼭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핀의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핀 우측보다는 좌측 편으로 가면 좀 안전해 보였거든요. 경사가 많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디 위치에 공을 가져다 놔야지 경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핀에 가까이 붙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없는 지점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고요. 뭐 내리막이 조금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팁박스하고요, 그린하고 다 해저드 지역이에요. 그린에 못 올라가면 약간 해저드로 굴러 내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홀이에요. 지금 보면 175m에 내리막이 9m가 있잖아요.
저는 내리막을 약간 한 반 정도로만 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반을 빼면 한 170m 정도가 돼요. 170m에 약간 옆바람성 뒷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한데, 그러면 한 165m 정도가 되겠죠. 네, 한 165m 정도가 되는데, 사실 165m를 앞핀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치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린에 올라가지 못하면 앞에 벙커도 있고 해저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165m가 아니라 그냥 170m, 안전하게 그냥 170m를 쳐서, 뭐 비록 핀 뒤로 넘어가면 약간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리막 퍼팅을 해서 거리를 딱 잘 맞춰 놓으면 어쨌든 투퍼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버디는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170m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 핀보다 우측으로 공략을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저는 그냥 170m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잘 친 것 같긴 한데요. 아이고, 네. 이번에 좀 또 바람의 영향이 좀 많이 탄 것 같아요. 어이구.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자, 핀 앞쪽으로 해서 뭔가 벙커라든지 해저드 지역을 피하려고 해서 약간 이렇게 핀 뒤로 넘어오긴 했는데, 경사 보세요. 이 내리막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도 뭐 한번 잘 투퍼스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마스터 스크린 코스를 촬영하면서 사실 이런 경사, 내리막 경사를 사실 몇 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공략법을 제가 오르막 퍼팅만 남기고 계속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보면요, 남은 거리는 13m 정도가 돼요. 뭐 12.95인데 뭐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한 13m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높이가 0.69인데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0.7이라고 할게요. 0.7. 그러면 우리가 높이는 2배를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리막은 제가 50%, 그러니까 즉 반을 빼서 그 더해서 이렇게 거리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거리는 13m라고 생각을 하고 높이는 지금 0.7이 내리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0.7의 반은 0.35 정도가 되죠. 그럼 0.35를 그 0.7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0.5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3에 10.5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m에 10.5m를 빼면요, 한 3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그냥 13에 내리막 7이니까 6m를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이렇게 저처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3m. 경사가 굉장히 많게 내리막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좌측으로 좀 많이 태워서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좌측으로 한 2클럽 정도, 내지는 뭐 3클럽까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정말 가볍게 쳤는데요. 와, 제가 지금 몇 미터를 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볼 스피드를 보니까 제가 딱 4m를 쳤어요. 네, 제가 3m를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m가 볼 스피드를 보니까 4m를 쳤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은 좀 지나치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내리막 썩이네요.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었네요. 네. 자, 어쨌든 뭐 남은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팟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리막이다 보니까 경사는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반컵 정도만 우측을 보고요. 3m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겨운 팔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12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2번 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생긴 그런 파3 홀 같아 보였는데, 아일랜드예요. 약간은 그린에 못 올라오게 되면 언덕을 맞고 뒤로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홀이었는데 그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지금 앞핀을 플레이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거리를 딱 맞춰서 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짧아서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고 벙커에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온그린만 시켜놓고 투퍼스를 하려고 했는데 투퍼시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리막 경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좀 사실 이 12번 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저드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온그린을 시켜놓고 투퍼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고요. 13번 홀은 파5 홀이고요. 그리고 513m 페어웨이 좌측에 있는 벙커와 우측에 있는 벙커, 그게 조금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 좌측 끝을 보고요. 약간은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험하죠? 다행이네요. 지금 보면요.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했는데 드로우 구질이 잘 안 나왔어요. 게다가 또 바람에 밀려서 약간 좀 우측으로 좀 공략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지만 그 좌측은 오비 지역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편이고요. 우측이 약간 카트도로 바깥쪽에 오비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카트도로 안쪽에 있는 러프에 다행스럽게도 좀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러프에서 이제 두 번째 샷을 할 텐데요. 어차피 3온 작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우드를 최대한 멀리 쳐서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 그런 세 번째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약간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측보다는요 좀 좌측이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 좌측 편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딱 원하는 그 페어웨이 좌측으로 잘 공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좌측으로 공략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 번째 샷을 하잖아요. 세 번째 샷을 할 때 우측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벙커라든지 그런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벙커에 걸리지 않게끔 제가 최대한 페어웨이 좌측으로 두 번째 샷을 보내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샷을 할 텐데요. 이제 80m이고요. 남은 거리는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제가 핀 좌측 한 5m 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경사를 보시면 핀보단 우측으로 공략을 하는 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핀 바로 보고요. 핀을 바로 이렇게 보고 80m를 그냥 그대로 칠 거예요. 그러면 바람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휘어서 제가 원하는 한 3시 방향이나 4시 방향 그쪽 지점에 공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은 거리는 이제 80m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물론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거리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80m를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일단 80m를 한번 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나쁘진 않았는데요. 야, 이거 제가 방향이 제가 약간 바람을 태우느라고 좀 그냥 그대로 놓고 쳤는데 바람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제가 그 샷을 하면서 약간 덮어친 느낌? 그 부분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핀보다 좀 좌측으로 이렇게 좀 공략이 된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공략만 잘 됐더라면 되게 찬스의 어떤 홀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지금 보면 경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굉장히 좀 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내리막을 봐서 그냥 4m 정도만, 4m 정도만 정확하게 거리를 딱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안 들어가더라도 컨시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공략을 해볼게요.
저는 좌측에 한 클럽 정도를 보고요. 한 4m를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으면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볼 스피드를 보니까 한 5m 정도가 나갔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1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다른 홀에 비해서 페어웨이 좌우측에 있는 벙커들 때문에 약간 시각적으로는 좀 되게 좁아 보이는 그런 홀이었어요. 파5 홀이고 어차피 3온 뭐 작전이다 보니까 뭐 벙커가 빠지더라도 일단 안전하게 좀 페어웨이 오비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큰 무리 없이 뭐 좌측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좌측이 좀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좌측으로 좀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샷에서 핀 공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경사가 가장 없는 지점을 꼭 생각을 해서 꼭 그 지역으로 보내면 퍼팅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핀보다 좀 우측이 경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으로 좀 공략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좌측으로 공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가 좀 많았죠. 네. 하지만 뭐 깔끔하게 버디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버디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고요. 14번 홀은 파4홀이고요. 이게 약간 돌아갔기 때문에 319m이고요. 이 티박스와 그린까지 이 직선 거리는 생각보다 짧아요. 270m 정도? 뭐 그린까지는 한 260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뒷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 좀 자신 있게 한번 원혼까지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홀이고요. 자, 저는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면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가 보이시죠? 그 벙커를 보고 약간은 드로우 구질을 한번 쳐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이 좋아서 정말 드로우가 잘 걸리면 원혼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드로우가 걸리지 않고 똑바로 가더라도 뭐 그린 우측에 있는 벙커에 빠지던지 아니면 벙커 전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장타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저랑 거의 거리가 비슷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내려왔네요. 약간 드로우를 내기 위해서 조금 우측 오른발을 약간 뒤로 빼놓고 좀 자신 있게 릴리스를 좀 많이 했는데 약간 좀 타점이 정타가 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짧긴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뒷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구질을 좀 내 마음대로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상급자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이라면 드로우 구질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원혼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꼭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좀 내 구질이 좀 슬라이스 구질이 난다 그러신 분들은 뭐 굳이 드로우 구질을 만들려고 꼭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하게 투혼 공략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33m 정도가 되고요. 오르막이 1.8m가 있는데 지금 핀의 위치를 보면요. 지금 연두색 위치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6시 방향, 뭐 7시 방향, 5시 방향, 3시, 4시 뭐 어쨌든 연두색 지점이라면 거의 평지성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를 가든 거의 평지인데 1시 방향 저 하늘색 지점 저 지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경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핀 좌측 한 5m를 벗어나게 되면 경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뭐 좌우측으로 뭐 5m 이상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앞뒤 편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러프에서 샷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런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거리는 33m 정도가 되지만 제 느낌에는 한 30m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아봐야 어차피 거의 경사가 없거든요. 네, 이제 멈춰야죠. 지금 경사가 있어요. 지금 보면요. 사실 확실히 러프에서 샷을 하다 보니까 런이 좀 많았어요. 떨어진 거는 좀 제가 볼 때 핀 앞쪽에 좀 떨어졌는데 런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번째 샷 지점에서 말씀드린 1시 방향 있죠. 네, 1시 방향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경사가 조금 초반 경사가 좀 있어요. 지금 공이 흘러내려가는 거를 계속 유심히 봤는데 이 끝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휘더라고요. 그럼 공이 멈출 때 약간 휘었거든요. 그 얘기는 출발할 때 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경사가. 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우측 끝, 네, 우측 끝을 보고 한 4m 정도를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4m를 쳐야 되는데 지금 2.9가 나왔어요. 볼 스피드를 보니까. 이렇게 칠 거면 그냥 홀컵을 바로 보고 쳤어도 될 뻔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홀컵 우측 끝을 보고 좀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했는데 경사가 지금 그만큼 스트로크가 셌다는 얘기죠. 정말 이 쉬운 14번 홀에서 핀 공략만 좀 잘 됐더라면 좀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수 있었던 홀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제가 1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뒷바람이 좀 불었더라면 충분히 원원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써있기로는 319m라고 써있었지만 좌측 도그레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리까지 319m였던 것 같고요. 티박스에서부터 그린까지 직선 거리는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260m에서 270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타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원원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원온이 안 됐더라도 투온 이렇게 시도를 할 때도 저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핀의 위치가 너무 쉬웠거든요. 이렇게 연두색 지점이 위치했는데 그러면 연두색 지점에 공을 가져다 놓으면 거의 평지성 라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을 텐데 제가 조금 러프에서 치는데 이게 런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경사가 있었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버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고요. 15번 홀은 394m의 파포홀이에요. 내리막 경사가 티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가 대략 36m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거리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좌우측이 모두 오비긴 한데 지금 이렇게 딱 화면만 봤을 때 좀 좌측에 이 큰 나무 숲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 좌측 끝을 겨냥을 해서 또 바람도 약간 훅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벙커 좌측 끝을 겨냥을 해서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게다가 또 약간 좌측 도그렉 홀이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로우가 걸리긴 한 것 같은데요. 약간은 그냥 일자로 곧장 날아갔네요. 하지만 어쨌든 벙커네요. 전 러프인 줄 알았는데 벙커였네요. 지금 남은 거리는 이제 135m에 내리막이 11m가 있는데요. 124m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한 125m라고 생각을 할게요. 125m에 20%면요. 대략 한 150m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150m. 자, 그럼 150m를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핀의 위치를 보면 지금 우리 14번 홀의 핀의 위치랑 비슷한데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이 위치하고 있는데 평지성 경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번에는 꼭 방심하지 않고
저 연두색 지점에 공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짧아야 되는데요. 짧아야 되는데요. 길면 안 돼요. 네. 그 공이 멈출 때 제가 살짝 봤는데 이번에는 공이 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똑바로 거의 경사에 온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저는 약간 아슬아슬했어요. 핀보다 약간 뒤로 지나치게 되면 또 하늘색 지점으로 공이 오게 되면 우리 좀 전에 14번 홀과 같은 그런 아찔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경사가 없죠. 다른 지역들이 거의 평지성이기 때문에 이런 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버디를 꼭 잡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3m에 거의 경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똑바로 잘 나간 것 같고요. 거리도 딱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이렇게 15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그 나무 숲들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뭐 우측이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우측에 벙커가 있었긴 한데, 저도 벙커 좌측 끝을 보고 저는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했는데 공이 너무 똑바로 날아가는 바람에 벙커에 빠졌거든요. 하지만 뭐 그린이 굉장히 좀 무난했던 그런 그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좌측 티샷을 할 때 좌측 그 숲을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우측이 넓기 때문에 우측 편으로 공략을 해서 두 번째 샷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는데요. 16번 홀은 파3 홀이고요. 그리고 거리가요 205m예요. 너무 긴 파3 홀이네요. 제가 지난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아주 롱아이언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파3 홀에서는 일반 매트에다 놓고 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롱아이언이 쉬운 채가 아니기 때문에 뒷땅의 위험성도 있고 타핑의 위험성도 있는 그런 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스에서도 실제로 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코스에 나갔을 때 그 쇼티를 꼽는 느낌, 네, 그 높이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티에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꼭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샷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그린 앞쪽에 보면 벙커도 있고 해저드도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앞핀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좀 왠지 좀 짧아서 벙커라든지 해저드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리막을 그냥 보지 않고요. 약간 바람이 약간 맞바람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딱 200m만 어쨌든 온그린을 시켜서 그냥 투퍼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200m를 그냥 다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핀의 위치를 봐서는 지금 또 연두색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두색 자리는 거의 평지성 라인이긴 한데 사실 200m에서 내가 원하는 그 공략 지점에 보내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최대한 저는 온그린 작전, 네, 그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잘 간 것 같은데요? 짧나요? 이게 역시 그 앞핀을 플레이하고 있을 때 제가 지금 200m라고 해서 제가 4번 아이언을 풀로 다 쳤거든요. 스윙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짧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람이 맞바람성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딱 제 느낌인데 우리 계산을 한 190m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스윙을 했더라면 지금 벙커가 아니라 오히려 해저드에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아찔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아주 긴 파3 홀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공략 지점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먼 거리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공을 가져다 놓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파3 홀은 무조건 온그린 작전. 네,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온그린 목표로 치긴 했는데 방향이 약간 좌측으로 좀 오면서 벙커에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런 긴 파3 홀들은요 그냥 좀 안전하게 온그린을 해서 그냥 투펀만 하는 작전으로 그렇게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벙커에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14m인데요. 지금 핀의 위치를 보면 핀을 지나쳐도 상관없거든요. 거의 뭐 평지성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덕은 넘겨서 약간 내리막성을 타고 이 홀컵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샷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캐리 거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캐리가요, 이 네모칸 하나가 1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1m, 2m, 3m, 4m, 한 5m까지가 제가 볼 땐 A 프론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6m, 6m는 무조건 넘겨서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번에도 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헤드 페이스를 약간 오픈을 해서 이렇게 약간 탄도를 띄우는 샷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는 제 느낌의 캐리가 한 9m 정도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8, 9m 정도요. 지금도 참 아슬아슬했네요. 벙커 턱이 그만큼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발사각을 보면 43.9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낮은 탄도는 아닌데 사실 이 벙커 턱 경사를 정말 살짝 넘겨서 떨어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을 내리막 경사를 맞고 좀 많이 런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확실히 파3 홀에서는 온그린을 시켜놓고 투퍼스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이렇게 그린 미스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경사는 많이 없어 보이죠? 네, 경사는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남은 거리 6.3m이고 내리막이 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좀 과감하게 7m 정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정말 힘겨운 파를 기록했네요. 네. 제가 이렇게 1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6번 홀은 사실 200m가 조금 넘는 그런 파3 홀인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200m라는 그 거리는 저희들도 사실 롱아이언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에 공을 가져놓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온그린을 해놓고 그 다음에 투퍼스로 마무리해서 파를 지키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그린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린 앞쪽에 있는 벙커에 빠졌는데요. 사실 거리에 대한 미스보다는 좀 방향의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방향이 좀 좌측으로 오면서 약간 벙커에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만큼 저도 쉽지 않은 그런 파3 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온그린, 편안하게 온그린을 생각해서 투퍼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략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고요. 17번 홀은 일단 페어웨이 폭은 좀 넓은 편이에요. 오비 라인이 좀 굉장히 넓은 편인데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 네, 벙커가 조금 위협적이긴 한데 웬만한 페어웨이 벙커는 제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긴 파4홀에서는요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게 되면 그만큼 거리 손해가 좀 있어요. 20%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벙커에 최대한 안 빠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약간 페어웨이 우측으로 공략을 할 건데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좀 쉽바람이 좀 있어서 좀 거슬리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좌측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를 피하도록 한번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바람을 어느 정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남은 거리가 155m인데요. 오르막, 그러니까 팁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도 오르막이고 또 페어웨이에서 그린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오르막성 그린이다 보니까 거리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오르막성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이언샷을. 자, 155m에 오르막이 10이에요. 165m. 그리고 바람이 약간 옆바람이긴 한데 약간 맞바람성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170m까지 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핀의 위치를 보니까 핀보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 5m를 빼서 한 165m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저 벙커를 꼭 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측으로 좀 많이 에이밍을 해놓고요.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람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바람이 타서 이렇게 제가 딱 원하는 좀 짧게 공략을 좀 잘 한 것 같고요. 경사를 한번 볼게요. 네, 경사가 뭐 비록 조금 슬라이스 경사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긴 홀에서 두 번째 샷을 이 정도 한 5m 내외로 갖다 놓는다면 참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네. 자, 남은 거리는 이제 4.5m이고요. 높이가 0.15. 네, 그러면 높이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배를 해서 0.3. 그럼 3m를 더하면 7.5m거든요. 7.5. 뭐 컨시드가 1m이기 때문에 저는 한 8m 정도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제가 눈으로 얼핏 봤을 때는 한 2컵 정도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지금 오르막이기 때문에 저는 반컵을 빼고 한 1컵 반 정도만 그렇게 해서 8m 정도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었네요. 네. 자, 볼 스피드를 보니까 네, 한 9m 정도가 나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05m가 남았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저희는 이제 경사를 많이 안 보고 좀 과감하게 치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 이런 거는 경사를 보면 오히려 저는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냥 과감하게 한번 그냥 홀컵을 바로 보고요. 한 3m 정도 한번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이 숏퍼팅은 좀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과감하게 쳤나봐요. 네. 사실 경사를 보긴 봐야 돼요. 사실 이런 경사는요,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사실 좀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리고자 좀 자신있게 한번 쳐봤는데, 잘 안 됐네요. 네, 여러분들 꼭 경사를 체크를 해서 좀 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팁박스에서부터 그린까지 계속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사의 그런 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리가 더 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페어웨이 폭은 그렇게 좁지 않아서 좀 자신 있게 칠 수 있었는데 좌측에 보이는 벙커는 꼭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벙커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20%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좌측에 벙커는 꼭 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두 번째 샷까지 정말 완벽하게 잘 해놨는데 좀 3퍼팅이 나오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은 좀 집중해서 꼭 좋은 결과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홀인 18번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와 있는데요. 내리막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투혼 공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페어웨이를 보면요. 페어웨이 좌측편으로는 뭔가 벙커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의 홀이거든요. 우측에 또 벙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측 벙커, 좌측 벙커 그 사이를 생각하고 치게 되면 굉장히 페어웨이 폭이 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게 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벙커, 좌측 벙커 피해야지, 우측 벙커 피해야지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페어웨이가 좀 좁게 느껴지는 바람에 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3온 작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면 페어웨이 우측에 저 멀리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칠 거예요. 하지만 뭐 드로우가 안 걸리더라도 벙커에 빠져도 벙커에 빠졌네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게 샷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좁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한번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드로우는 잘 걸렸는데요. 네,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로 잘 공략을 해서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요 이제 한 251m 정도가 되는데요. 약간 뭐 뒷바람이 불어준다라고 하면 한 번쯤 뭐 투혼 공략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법한데, 지금 또 앞바람도 있고요, 거리도 좀 있는 상태니까 저는 그냥 안전하게 끊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가요, 벙커까지가 한 210m 정도가 되고요. 바람까지 하면 한 220m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200m 전까지만 안전하게 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샷 공략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우측에 있는 벙커 방향에서 샷을 하는 것보다는 좌측 편에 있는 벙커 방향에서 샷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핀의 위치와 그린의 경사를 봤을 때 좌측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 계속 쭉 오르막성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데,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 쪽에서 세 번째 샷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훅성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디테일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좌측 편에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200m를 넘기지 않는 샷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샷을. 그래서 저 그린 앞쪽에 보이는 좌측에 보이는 벙커 앞에서 그렇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190m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딱 거기. 네, 그렇죠. 딱 거기죠. 네. 어유, 다행이네요.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임팩이 들어가서 벙커에 빠질 뻔했는데, 제가 원래 원하던 위치는 요 러프 한 2m 전에, 네, 2m 전에 페어웨이 지역이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원하던 딱 정확한 그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던 방향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샷 할 때 우리가 핀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그린의 경사와. 어때요? 제 공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핀까지가 거의 그냥 이렇게 쭉 오르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즐거운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남은 거리 이제 63m이고요. 그리고 오르막이 2m 있기 때문에 65m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람이 8.6 바람이 좀 앞바람 불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저 바람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5m 정도만 봐서 저는 70m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딱 원하는 그 핀 바로 앞쪽에 잘 갖다 놨고요. 하지만 그래도 경사가 좀 있네요. 이게 사실 이 코스 자체가 굉장히 좀 홀컵 주변에 어떤 그런 경사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자, 남은 거리는 1.8m이고요.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가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반컵 정도만 생각을 해서
한 2m 정도, 네, 너무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또 안 들어가면 또 옆 라인에 경사를 또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딱 2m 정도만, 2m에서 3m 정도만 한번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네, 마지막 홀을 이렇게 버디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18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18번 홀은 우리가 파5 홀인데 너무 길죠, 거리가. 길고 게다가 또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앞바람도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투혼 공략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3온 공략을 하려고 저도 뭐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겨냥해서 티샷을 했는데요. 뭐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더라도 20%의 뭐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파5 홀이고 우리가 3온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벙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티샷을 사실 좌측에 있는 벙커보다는 페어웨이 우측에 있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우측이 넓었으니까요, 그렇게 겨냥을 해서 티샷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두 번째 샷 지점 공략을 할 때는 우리가 세 번째 샷에서 공략을 어떻게 할지 그 길을 잘 파악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플레이 하신다면 오히려 좀 더 고수의 길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코스에서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요. 굉장히 쭉 이어진 홀들도 꽤 있었고, 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거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 시청을 하신 다음에 이 코스에서 꼭 한번 플레이를 해서 한번 배운 코스 공략법을 한번 꼭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코스로 여러분들께 코스 공략법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경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